예, 이낙연 국무총리 잠시 후 11시 아베 총리와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합니다. 문 대통령의 친서가 한일 관계 개선으로 가는 디딤돌 역할을 해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협력 상징인 금강산 관광에서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하고 하루 만인 오늘에는 미국을 향해서 대화 재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대외전략연구실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먼저 남북관계 얘기 좀 먼저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이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에 있는 남측 시설을 철거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철수하라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 관심인데 오늘 북한 외무성 김계관 외상이죠. 예, 고문이 담화를 냈어요. 이건 또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의 친분을 과시하고 대화 재개 가능성까지 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또 남한 쪽에는 별로 불편한 어떤 메시지를 던진 오늘은 또 미국과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통미봉남 이게 맞는 겁니까? 예,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이제 금강산 그 관광 사업에 대해서 가장 큰 불만을 지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올해 신년사에서 사실 이제 조건 없이 금강산 관광 사업을 재개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0개월 이상이 이제 지났는데요. 그거에서 전혀 이제 진전이 없고 그다음에 적어도 이제 5.24 조치를 해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한국의 반응도 전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루 만에 이제 김계관 고문의 이제 이런 발언은 사실 늘 북한이 이제 취해왔던 소위 말하는 이제 통미봉남 한국을 이제 거리를 두면서 미국과의 이제 협상이라든가 이런 걸 진행하겠다는 그런 이제 의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지난 스톡홀름 그 협상에서도 사실 별 진전이 없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비핵화 협상에서 사실 한국의 역할이 거의 한국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해주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북미 협상, 소위 말하는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는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그런 친분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력갱생을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금강산 관광 관련된 언급에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제 금강산 관광이 재개가 되기가 참 어려웠던 것은 사실 이렇게 선대에서 선임자들이 사실 금강산 관광에 한국 이제 현대 아산에게 50년 동안에 이제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임대권을 주지 않았습니까? 예. 바로 이제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제 그 남북 간의 이제 어떤 경제 협력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도 그 과거에 그런 잘못된 일을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북한의 주도로 이런 것을 이제 해결해 나가겠다, 헤쳐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대 정책에 대한 비판, 사실 처음은 아닙니다만 이런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 이게 굉장히 약간 좀 충격적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 했었던 일을 사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 내가 더 이렇게 잘 정책을 이끌어 나가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남측 관계 부문과 좀 합의를 하라 이야기를 했으니까 대화 여지는 남겨둔 건데 우리 정부 쪽에서도 조금 그 의중을 좀 파악을 해보겠다. 그럼 이제 만나서 어떤 뜻에서 이걸 했느냐,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서로 양측 간의 협의가 있고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앞으로 좀 진전이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가 대화를 제기했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북한의 스타일로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일종의 통보죠. 또 통보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금강산 관광 사업을 재개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금강산과 이제 개성인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금강산 재개를 하라. 빨리 재개를 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으로 이제 아마 개성까지도 충분히 이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저는 담겨 있다라고 봅니다. 금강산 관광과 관련돼서 우리 정부의 입장 표명도 했고 그리고 오늘 또 미국에게도 이런 대화 재개 입장을 표명을 했으면 그럼 미국은 이런 움직임들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내놓을 것인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글쎄요, 비핵화 문제하고 이게 사실 남북 문제하고는 약간 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금강산이나 이제 개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미국이 유엔이 취한 이제 제재와 많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이제 단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상당히 협소한 그쵸.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미국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제재를 해제할 의사는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뭐 언급이라든가 구체적으로 뭐 제한을 하거나 그런 거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면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잠시 후 11시부터 일본 총리 관저에서 아마 만날 것 같습니다. 일본 일왕의 즉위식을 계기로 이낙연 총리가 방문한 거고요. 아베 총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대외 관계 이미지를 굉장히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일 관계가 어떻게 달라질지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데 일본을 가장 잘하는 이낙연 총리가 갔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갖고 가지 않았습니까? 일단 두 사람이 뭐 친분 관계가 있다고 하지만 10분 안팎의 만남으로서 과연 어떤 서로의 그 좀 은밀한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을지 좀 우려적인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뭐 친분이 있죠. 사실 이낙연 총리 면식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사실 이렇게 목적은 사실 거의 그 이낙연 총리와 아베 총리 간의 면담의 목적이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그 22일 있었던 그 나루히토 일왕의 그 즉위식에 이제 참석을 하고 전 세계에서도 상당히 많은 이제 인사들이 왔기 때문에 예. 이번에 이제 아베 총리하고 사실 면담을 하는 인사들이 거의 한 50여 명 된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정을 이제 조율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상당 부분 할애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약 한 10분 전후, 뭐 처음에는 20분 정도라고 얘기는 됐습니다만은 점점 이제 시간이 좀 줄여지는 것 같은데요. 예, 예. 아마 여기에서 뭐 아주 구체적이고 지금 한일 간의 향후 뭐 어떤 이런 얘기를 전반적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주신 이제 그 친서를 전달하고 아주 그냥 뭐 통상적인 그런 그 인사라든가 이 정도에 이제 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어제 이 총리가 프레스센터까지 또 직접 찾아와서 기자들에게 내일 일정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뭔가가 예정된 것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다면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글쎄요, 일정 수준의 결과를 내기에는 뭐 그 이전에 사실 아마 훨씬 그러니까 지금 현안 문제가 되고 있는 강제징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출 규제 문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사실 협상의 진전이 있었다면 예. 이번 그 방일을 이낙연 총리가 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좀 아직 협상에 대한 진전이 사실 별로 없는 상황이고 양측 정부가 원칙적인 이제 그 입장을 계속 이제 고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이낙연 총리가 이제 일정 수준의 이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성과가 뭘 나올 의미한 거라고 걸까요? 얘기한 거는 아마 향후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있을 11월 달에도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담이 있고요. 그다음에 에이펙 이게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아마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대해서 양측이 좀 합의를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지금 이제 대화가 사실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사실 이걸 계기로 해서 약간 정상회담에 이제 물꼬를 트는 그런 계기로 마련을 했다라고 하는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잠시 후 11시부터 이제 아베 총리를 만나게 될 텐데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가져갔습니다. 친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뭐 워낙 현안들이 많아서 이걸 일일이 나열했을까 아니면 큰 틀의 어떤 관계 개선에 대한 어떤 메시지만 담겨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사실 이게 친서라는 것이 그 함축적인 메시지를 담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그 친서의 내용에는 그 제가 보기에는 그 사실 지금까지 한일 관계가 굉장히 지금 악화가 되어 있고 거의 한 1년여 가까이 대화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거에 대해서 사실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걸 아마 언급을 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께서 항상 얘기하시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을 위해서 양 정상뿐만 아니라 이제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메시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물론 이번 10분가량의 만남으로 그동안 꼬여왔던 이 실타래가 한 번에 풀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크게 없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 재개의 첫 물꼬라도 튼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뭐 움직여지는 일본 내 분위기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일본 분위기는 어떤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일본 분위기는 사실 조금 약간 냉담한 분위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낙연 총리가 우리가 이제 이낙연 총리가 이제 일본에 이제 그러니까 가게 됐고 하는 거에 상당히 좀 보도를 많이 한 거에 비해서는 예, 예. 일본 여론은 그렇게 많이 보도가 되어 그렇습니까? 있지 않았던 것이 예. 사실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뭘 이제 의미하느냐면은 결국 그 한일 간의 지금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문제
문제라든가 그다음 수출 규제, 그다음 지소미아 종료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상 일정 수준의 어떤 합의가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반증하는 아마 대목이라고 그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일 협정에 대한 해석차, 대화로 해결 가능하다고 이낙연 총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될지 그 문제를 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이후에 전개된 어떤 그런 현안들을 다루기에는 또 그걸 풀지 않고 가기는 또 어려울 것 같고요. 글쎄 어떻게 보십니까? 저 이거가 사실 항상 원인이 뭐든 그러니까 스타트 출발점이 있지 않습니까? 출발점은 뭐 거슬러 올라가면은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취했던 그 위안부 그 합의 재검토부터 사실 출발을 하는데요. 그건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종료된 사안이고 10월 이제 작년 10월 30일에 있었던 그러니까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에 예. 대한 문제가 저는 스타트라고 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65년도 한일 합의에는 모든 것이 포함됐다라고 하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고 그렇죠. 한국은 그렇지 않고 이제 강제고 불법적인 그런 행위에 의한 소위 말하는 정신적인 피해 등등을 포함한 것에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그 입장으로 대법원 판결을 냈는데요. 예, 예. 이런 부분은 사실 이낙연 총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화로밖에는 사실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상당 기간 오랜 동안 뭐 대화가 사실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거에 대한 일본의 어떤 보복 조치로 수출 규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한일 간의 어느 적정 수준에서 협상이라든가 협의라든가 이런 것이 진전이 있게 된다면은 그 일어났던 조치들 수출 규제 조치라든가 뭐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문제도 상당 부분 진전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한일 간의 양측의 입장 간극을 좀 좁히고 서로 합의점을 도출해내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을 하면 그 추후에 있었던 어떤 조치들에 대한 해결이 되는 것들은 뭐 절차적으로는 맞습니다만 그 추후 조치가 나왔던 그 부분에 있어서의 일정 부분 불편함, 어려움, 예를 들어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 내에서도 이번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해서 굉장히 좀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라는 자료들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일본 내에서도 이런 움직임들이 좀 목소리가 커진다라고 한다면 이게 역으로 그 뒷부분에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 같은 부분도 좀 더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그제 지금 일본 내에서 많이 그러니까 일본 언론도 그렇지만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일본 물건 이제 안 산다, 소위 말해 보이콧, 그다음에 예. 여행을 안 가는 거에 대해서 일본의 지방에 이제 경제 상당 부분 타격을 주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보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실 그게 맞고요. 거의 한 70% 이상 이제 관광객이 이제 급감하면서 대표적 이제 뭐 대마도의 경제가 상당 부분 굉장히 어렵게 되었다 이런 거는 있는데요. 예.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계속 지속이 되고 한국 내에서 뭐 일본품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이제 보이콧, 뭐 맥주 안 사 먹기 뭐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한일 관계를 저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나마 이제 그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이라든가 이런 어떤 정부 간의 문제가 이거 민간에 확산되었다라고 하는 이번에 굉장히 좀 다른 시기보다는 굉장히 특징적인 예. 면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그 때문에 이제 강제징용 이제 대법원 판결 문제라든가 이런 한일 간의 어떤 과거사 이런 갈등 부분들이 계속 지속이 됐을 경우에는 사실 한일 간의 일반 민간 교류에까지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이제 얻은 교훈이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는 뭐 빨리 이것을 봉합을 하고 한일 간의 이제 민간 교류 적어도 국민 간의 감정이 서로 악화될 수 있는 것을 좀 방지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양국 정상은 국민 정서도 감안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를 하려면 만나야 되는데 지소미아 효력 정지 다음 달 23일인가요? 그렇죠. 예. 그 안에 과연 뭐 여러 가지 기회는 있을 것 같은데 국제 무대에서 과연 만날 수 있을지 또 만난다면 그동안 좀 엇갈렸던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지 앞으로 한일 관계 어떻게 좀 한 달 내 사이에 어떤 일이 좀 벌어질 거로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면은 강경화 장관의 이제 국회 답변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은 약간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일본에서 그 다음에 그 순서로 가장 우려하는 것이 현금화 조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사실상. 근데 현금화 조치에 대한 일종의 동결이라든가 좀 시간을 끄는 거를 좀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우리 측은 사실 이렇게 피해자 중심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이제 의견
수렴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것을 이제 토대로 해서 일본 정부와 이제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뭐 기회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달여 동안에 어떤 의견에 이제 그 합의에 도출을 하느냐가 예. 가장 이제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일본 기업 자산 매각을 미루면서 일본과 적정 수준에서 합의를 할 수 있다. 네. 그런 안이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대외전략연구실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